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9회 GNU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해져 청년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GBS가 중소기업 강국인 대만의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 강국의 대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합니다. 또한 대만의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 인구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과거 대만은 대부분의 산업을 국영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정책에 힘입어 대만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보니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만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과 정부의 창업 정책도 대만을 중소기업 국가로 성장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뉴스타트는 2009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의 기회를 높여 새로운 창업 문화를 대학 내에 조성했습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대만의 졸업생이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각 팀들이 선별되며 지원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뉴스타트의 목표는 청년들의 창업을 보조하며 창업의 꿈의 실현을 도와줍니다. 其实创业最困难的就是开始，就是我们讲 start up， 没有 start 就没有 up， 这个是很重要的。所以我们期望USTAR 能够继续的下去，能够帮助台湾这些想要创业的年轻学子。 또한 대만대 학교 내의 창업지원센터인 NTU 가라지는 청년들의 창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창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통해 바퀴에 광고를 디자인하는 회사부터 게임을 발명하는 회사까지 다양한 청년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我们团队其实一开始是为了要解决台大校园内的自行车问题，就是有很多脚踏车被浪费跟闲置。 이 밖에도 대만대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또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 있습니다. I think middle or small-sized enterprises is that it's infinite potential to develop in the future. And a lot of startups, as we know of today, they become really great because they have a lot of new innovation and creativity. 중소기업 강국이라는 배경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GNU 뉴스 윤혜림입니다. 인구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문계 90%는 논다는 신조어로 문과생의 낮은 취업률을 풍자한 말인데요. 이로 인해 공학을 같이 공부하는 비공학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강예은 기자입니다. 농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임락현 씨. 그는 현재 더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기계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이랑 물리랑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계공학을 선택하였고 또 취업률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취업 불황으로 인해 공학을 또 다른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대학생 3, 4학년 900여 명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이공계 수업 참여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문과 계열 학생의 56%가 이공계 분야의 취업 훈련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복수 전공 신청 학생은 1,100명입니다. 같은 계열 수업을 제외하면 문과생의 이공계 강의 신청자는 32명입니다. 2013년도 7명이었던 이공계 복수 전공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겁니다. 지금 저희 과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 과보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즘에 인문대 사람들도 부전공을 저희 과나 아니면 공대 쪽으로 많이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선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중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1.1%에 달했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대학이지만 취업 경쟁에 학생들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GNU 뉴스 강예은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학교 보건소가 있는데요. 몸이 불편해 보건소를 찾아가도 증상에 대한 진료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학생이 상처난 다리를 소독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학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하루 평균 학기 중엔 약 70명, 방학 중엔 약 20명이 이용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된 이유는 체성분 분석기 사용이나 간단한 치료 정도입니다. 우리 학교 보건소에서 진료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보건소에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간단한 진료와 예방접종뿐 아니라 처방약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가진 대학교 보건소에는 의사와 약사 1명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어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진 않습니다.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10곳 중 진료가 불가능한 대학은 경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단 2곳뿐입니다. 학교 보건소에서는 진료가 안 되니까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멀어서 약국에 가는 편이에요. 한편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대학교는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각 분야 8명의 의료진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서는 8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보건소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보건소인 만큼 학교 측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GNU 뉴스 차태용입니다. 떠들썩했던 지난 총학생회 선거.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총학생회가 얼마나 공약을 잘 지켰고 남은 2학기에는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한데요. 이번 온마이크에서는 총학생회가 내세웠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난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매년 11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월에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던 것 아시죠? 2015년도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모두 박탈을 당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당시 박탈당한 후보자가 다시 나오면서 말이 많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청춘경대 총학생회가 선출됐습니다. 네, 후보자 박탈을 당하면서 선거 과정에 말이 많았던 것이군요. 그렇다면 청춘경대 총학생회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기에 학생들의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교양과목 신설, 학교 셔틀버스 증설 및 개편, 청춘새끼, 단결력 있고 참여율 높은 대동제 만들기인데요. 이외에도 학생 앱이 사용 내역 공개, 집행부 공개 모집, 소모임 지원 등 총 25개의 크고 작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공약이 25개나 되는군요. 한 학기 동안 어떤 공약을 실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학이 실천한 공약은 25개 중 7개입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3분의 1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천된 공약은 집행부 공개 모집, 문화의 날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약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은 공약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나 많은 공약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 17개가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남은 임기 4개월 안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교양과목 신설, 셔틀버스 증설 및 개편, 청춘경대 어플리케이션 등 총 8개 정도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총학생회가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4가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표적 공약 4가지는 아직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도 이미 시기가 늦었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공약도 2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양과목 신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이제 정하는 부분에서 올해 안에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빨라도 내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힘들겠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셔틀버스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원분들의 이제 좀 복지를 위한
저희 학교가 국립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에게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 증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아쉽지만 힘들 거라는 결론을 내렸고, 대신에 이제 청춘 새끼와 대동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이제 각각 9월, 10월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네, 그렇다면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내건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내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물어봤을 때 총학생회에게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약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지켜졌는지 아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총학생회가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총학생회는 대표적으로 청춘경대 총학생회라는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만들어서 홍보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마주할 기회는 농활이나 공약 중 하나였던 시험기간 간식 나눠주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는 총학생회 임원들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총학생회는 2학기에는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총학생회가 남은 공약을 잘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며 이번 온마이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뀌겠구나 했는데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실천 공약 실천됐다 이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총학생회면은 그런 걸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아니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공약을 세웠으면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도 저희한테 알려줘야 하는 게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유권자에 대해서. 근데 거의 선거철 지나고 나면 어떤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후 처리를 똑바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걸었던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공개적으로 학우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지켰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8월 12일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콤버그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노벨상까지의 나의 삶과 노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출판부는 GNU 로컬북스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나는 대한민국 경남 여성을 펴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여성의 삶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해방되던 1945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경남 여성 70년의 삶과 도전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밝힌 최초의 책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15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 2월까지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 중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달이 눈부신 곳